손흥민은 이 토트넘의 막내 선수가 대견스러울 것이다. 파페 사르는 입단 후 손흥민을 큰형처럼 여기며 따르고 다녔고, 손흥민 또한 사르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며 자신의 슈팅 스킬을 전수해줬다. 과거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던 시절 반니스텔로이에게 튜터링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어느새 유럽 최고의 베테랑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이 팀의 최고 기대 유망주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손흥민의 피드백은 훈련장에서 뿐만이 아닌 경기장에서도 계속된다. 경기 시작 전 파페 사르는 항상 손흥민에게 조언을 들으러 가고, 심지어 경기 도중에도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멈추지 않는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파페 사르를 리틀손이라고 칭했다. 손흥민이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말해준다. 게다가 메뉴전 후반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파페 사르는 경기 재개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토트넘의 많은 어린 선수들은 파페 사르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손흥민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들도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의 이번 메뉴전 승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간 결과였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2대2 무승부로 개막전부터 삐끗한 데다 해리 케인마저 미넨으로 떠나버린 토트넘은 굉장히 침울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메뉴전은 이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통렬한 한방이었습니다. 앞으로 챔스 진출 최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맨유를 꺾은 것도 꺾은 것이지만, 이번 경기는 단순 승점 3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이 역습 위주의 전술이 아닌 엔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점유 위주의 전술에서도 활약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심지어 단순 활약 정도가 아닌 맨유의 수비수들을 경기 내내 가지고 놀았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줬기 때문에 케인이라는 토트넘 최고의 패서가 떠났어도 팬들은 이미 손흥민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킥오프 전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 승리를 다짐하는 의식을 허들이라고 부르는데, 개막전 토트넘은 이 허들을 경기장 중앙이 아닌 원정으로 응원원 토트넘 팬들의 관중석 쪽으로 가서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손흥민의 아이디어였고, 경기 전날 손흥민이 토트넘의 선수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려 팀을 응원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온 팬들을 위해 이 허들을 원정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팀 동료들에게 제안한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은 메뉴전에서도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가져갔고, 후반전 시작 직전 손흥민에게 무언가 전달받은 파페 사르는 결승골까지 기록했는데요. 이는 과거 주장단이었던 요리스나 케인과 같은 소극적인 선수들과 더욱 대비되는 모습이었고, 현지 팬들은 손흥민만큼 주장직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없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의 막내 선수 파페 사르의 재발견입니다. 파페 사르는 2002년생으로 손흥민과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프랑스 리그 매치에서 보여준 좋은 활약으로 2년 전 토트넘에 합류하였고, 그 후 다시 한번 전 소속팀으로 재임대되어 좋은 활약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임대 후 다시 한번 토트넘으로 돌아온 사르는 22-23 시즌 리그에서 고작 200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을 정도로 성장에 있어 더딘 모습을 보여줘 팬들에게 아쉬움만 안겨줬는데요. 그러나 사르는 프리시즌부터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훈련장에서의 태도는 토트넘의 코칭 스태프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사르는 손흥민이 굉장히 아껴 항상 옆에 데리고 다니는 선수이기까지 한데요. 사르는 메뉴전 깜짝 선발 출전하였고,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결승골을 기록하며 2라운드 최대 빅매치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결승골 직전 사르는 손흥민에게 무언가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유럽 최고 베테랑 선수의 조언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사르의 태도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사르를 프로다운 자세를 지닌 선수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르는 굉장히 영리한 선수인 것 같아 항상 경기 중간중간마다 손흥민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야. 현재 손흥민만큼 빅리그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아직까지도 월드클래스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는 몇 없거든. 파페 사르와 손흥민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아서 어울려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항상 손흥민 옆에 붙어 다니는 것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 유망주는 자신의 롤모델을 정하고 항상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볼 이유가 있지.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옆에서 직접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은 유망주에게 있어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잡은 거야. 실제로 파페 사르는 손흥민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기가 시작 전이던 종료 후던 매번 손흥민을 찾아가 피드백을 받지. 그리고 이번 메뉴전에서 결승골까지 꽂아 넣었으니 손흥민은 파페 사르가 정말 대견스러울 거야. 경기가 끝난 후 격하게 사르를 포옹해준 것만 봐도 내가 다 기분이 흐뭇해져. 이처럼 이번 메뉴전 모두의 주목을 받은 두 선수는 바로 손흥민과 파페 사르였고, 사르는 결승골을 꽂아 넣은 수훈의 힘입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니,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와 앞으로 팀을 이끌어갈 선수의 활약상은 팬들을 크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파페 사르를 리틀손이라 칭하며 마치 과거 토트넘에 갓 입단한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후반전 토트넘 선수들의 에너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홈팬들의 응원 열기와 함께라면 두려운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력도 무척이나 좋았고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메뉴전 승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이죠. 결승골을 꽂아 넣은 파페 사르는 리틀소니인 것 같아요. 그를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토트넘으로 처음 이적해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사르는 항상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항상 웃고 다니는 선수죠. 그의 존재로 인해 팀에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가 넘칩니다. 아주 밝고 명랑한 친구예요. 그게 제가 항상 훈련장에서 그와 붙어 다니는 이유일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르의 토트넘 첫 골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르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부진을 예상했고 최고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남으로써 손흥민의 경기력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히려 손흥민의 플레이가 저번 시즌보다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전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경기력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플레이메이킹과 패스에 눈을 뜬 손흥민은 더 이상 골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하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케인이 손흥민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토트넘과 맨유의 맞대결을 분석하면서 토트넘을 은연중에 무시하며 손흥민과 같이 온더볼이 부족한 선수가 맨유의 철벽 수비진에 막혀 아무런 기회도 만들지 못할 거라고 깔봤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측면은 손흥민에게 완전히 파괴당해버렸고 특히 드리블을 틀어막기는커녕 종횡무진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손흥민의 드리블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꼴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완전히 농락당해버리며 치욕스러운 패배를 맞이한 맨유는 전 맨유 선수이자 현재 스카이 스포츠로 활동하고 있는 로이킨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로이킨은 이번 경기 맨유를 향해 절망스럽다며 평했고 이제 앞으로 맨유가 새로운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모욕했는데요. 망할 맨유는 더럽게 약한 팀이다. 실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다. 오늘 경기 가장 큰 모욕은 래시포드의 플레이다. 그는 그냥 징징거리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번 경기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지만 중앙에서 뛰기 싫어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터치 자체도 형편없었고 열심히 뛰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수는 팀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주급을 받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이다. 저번 시즌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래시포드 같은 선수마저 자신 최적의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니 경기력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심지어 아예 경기에 뛰기 싫다고 시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감독의 그 어떤 요구에도 무리 없이 적응하며 다양한 포지션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이 새삼 대단하기만 합니다. 로이킨은 토트넘이 10수년간 트로피를 들지 못한 것처럼 맨유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며 뉴토트넘이라 칭했지만 사실 이 발언의 속내에는 맨유를 비난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토트넘의 역사를 깔보는 속내도 있었습니다. 아마 맨유 레전드 출신인 로이킨으로서 이번 패배에 대해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승리를 만끽하는 중이고 오히려 현재 엔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의 토트넘이 과거 해리케인이 있던 시절의 토트넘보다 더 트로피를 들 확률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을까요? 토트넘은 다가오는 8월 26일 본머스전을 치르러 원정을 떠납니다. 이 원정 경기마저 승리한다면 토트넘 팬들의 기대를 단순 호들갑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